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R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뜬금잡설 시간입니다. 창업의 6가지 역설, 당신이 몰랐던 성공의 비밀. 이거 계속 시리즈로 이어지고 있죠. 오늘 그 4번째 시간입니다. 내 그릇에 맞는 음식을 찾아내라.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갑자기 왜 창업 얘기하는데 음식을 얘기하나? 요식업 얘기하시려고 그러나? 그러는데요. 사실 오늘 들은 예는 음식 쪽 전혀 없고요. 오히려 이제 이건 약간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제 창업가가 수많은 유혹 속에 내가 앞으로 걸어가야 되는 길에서 수많은 선택지가 나오고 수많은 갈림길이 나오고 때로는 굉장히 달콤한 유혹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올바른 판단을 하고 정말로 내 그릇에 맞는 음식을 찾아내서 담고 그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내 몸에 가장 잘 맞고 내 스타일에 가장 잘 맞는 그런 옷을 찾아내서 입고 거기서 나 스스로의 가치를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이쪽을 이제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스스로에 대해서 고찰을 확실하게 하고 그 안에서 여러분 스스로의 스타일에 맞는 어떤 사업의 방향성을 가져가는데 굉장히 좋은 어떤 방향성을 어떤 그 지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제가 일반적으로 이제 받는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은 2년이 꽤 오래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또 이제 특히 학교의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교육자로서의 역할도 꽤 하는 편이기 때문에 2년이 굉장히 길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이런 친구들을 보면은 항상 그 어려움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잘 나가는 친구도 있죠. 근데 그런 친구들은 그냥 가끔씩 저랑 그냥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 정도면 되는 거지, 특별히 저한테 고민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물론 없진 않겠지만 좀 주로 이제 인생 상담에 대한 경우가 많고. 근데 이제 사업을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고민거리들이 생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가장 먼저 이제 오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어딘가에 좀 뒤처지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남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뭔가 거기에 이제 따라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합니다. 또 어디 또 영상을 보고 오거나 어디 가서 이제 좀 이제 강의 같은 걸 듣거나 그런 걸 보고 오면은 갑자기 이제 막 그 영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뭔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그 중에서 이제 최근 한 반년 동안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는 이제 생성형 AI라고 하는 툴. 이게 이제 워낙 그 챗GPT나 여러 가지 이제 툴들이 많이 나오게 되니까 이런 걸 가지고 내 사업을 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라고 하면서 이제 저한테 이걸 가지고 이제 상담을 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교수님, 제 사업 모델에 AI 솔루션 넣어서 이렇게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제가 지금까지 못 받았던 투자도 받고 내년 지원 사업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죠. 근데 이게 되게 좋은 생각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친구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고 또 주변에 그런 것들을 보고 또 얼마나 불안했으면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정말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과연 그게 그 업의 본질에 맞는 일일까? 이 친구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가 있고 그 가치 안에서 뭔가 이 친구가 가져가야 되는 어떤 그 액션 플랜들이 있는데 거기에 AI라고 하는 기능이 하나 더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뭔가 좀 더 좋아지겠죠.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좋아지겠지만은 그걸 그냥 단순하게 이런 기능을 여기에다 넣고 싶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돈과 사람을 써서 기능을 추가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을까? 그렇다면은 그 기능을 추가했다 그래서 이 사업의 가치가 더 높아질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도 좀 의문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왜 이 친구가, 이 창업가, 이 대표님께서 이런 고민을 하는지는 되게 명확하게 인지가 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통해서 이 사람이 겪고 있는 어떤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게 한 방에 딱 해결이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때는 조금 더 다른 얘기를 하죠. 그럼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지금 뭔가 지원 사업도 좀 떨어지고 투자를 못 받는 이유가 AI가 없어서일까? 그럼 지금 IR에다가 AI에는 그냥 딱 집어넣으면 사람들이 막 와 하면서 박수 치면서 갑자기 막 투자금이 막 몰려올까? 설사 네가 어떤 식으로든 AI 기능을 집어넣어가지고 뭔가 간단하게 MVP를 구현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저게 AI도 있어 이러면서 막 들어올까? 사실 그건 또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결론은 뭐냐면 어쩌면 이 친구의 사업 모델에 AI가 들어가는 건 여러 가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좋을 수도 있어요. 또 메가 트렌드를 따라간다는 거는 굉장히 어떤 기업의 성장에 있어서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과연 이 친구가 그 메가 트렌드를 따라간다고 하는 거에 과연 자기 사업의 가치를 제대로 녹여내고 있을까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더 이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자, 메가 트렌드 항상 중요합니다. 실제로 제가
그 20부작으로 하고 있는 그 스케일업 성장 전략에 보면 메가트렌드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메가트렌드에 대한 얘기도 분명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메가트렌드는 항상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하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사업에 정답이 되진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의 가치 AI를 좀 녹여낸다고 한들 드론을 집어넣는다고 한들 로봇을 집어넣는다고 한들 그 사업의 가치가 비약적으로 커지진 않아요. 그냥 해야 될 일이 하나 더 늘어난 건데 의외로 그 들어간 리소스 대비해서 얻는 게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메가트렌드를 폄하할 필요는 없고 거기에 어떤 그 새로운 가치를 찾는 건 좋지만 그게 정답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걸 좀 머릿속에 좀 갖고 있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이제 이거는 저희 제자들의 사례인데 굉장히 드림팀으로 엮여져 있는 그런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각자 팀원들이 개발만 전문적으로 하는 친구도 4명이 있었고 거기 기획을 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마케팅. 그걸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정말 너무나 완벽한 드림팀인 게 생각한 게 이루어져요. 자기네들이 생각하고 말한 게 있으면 그거를 바로 다다음 날 MVP를 통해 가지고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너무나 완벽한 진짜 기술 창업 쪽에서는 이렇게까지 완벽한 그런 IT 스타트업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 스타트업은요. 개발 역량으로 모든 게 다 되진 않더라고요. 이 친구들 각자가 블록체인이나 AI에 대한 그런 완벽한 지식을 갖고 있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스스로 공부를 해서 학습을 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메꿀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렇지만은 한편으로 봤을 때 이 친구들은 결정적인 한 방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는 유지가 잘 됐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개발 역량이 뛰어나니까 외주가 잘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한창 핫할 때, AI 한창 핫할 때 외주만 받으면 한 달에 본인들 인건비는 어지간한 IT 기업 못지않을 정도로 인건비 가져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 정도로 뛰어나니까. 근데 사실은 스타트업의 성립 요건이 외주만 해가지고 먹고 살려고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그 안에서 자기들만의 핵심 역량을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뻥 튀길 수 있는 그런 어떤 J커브를 그려야 되는데 그 한 방을 결국엔 못 찾아가지고 해체가 됐던 경우가 있어요. 아직도 제가 아끼는 제자들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팀 중에 그나마 나왔던 마케팅을 주로 담당했던 마케팅과 기획을 담당했던 친구는 그거를 이제 방향성으로 잡아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스타트업으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지금 투자를 받고 성장을 하고 있지만 나머지 개발팀 위주로 했었던 특히 대표를 맡았던 친구들은 조금 이제 자기만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 같아요. 한 친구는 조금 더 이제 그 고민을 하는 좀 성장하는 시기를 지금 가져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친구들은 이제 다른 팀으로 이제 CTO로 합류하거나 이렇게 돼가지고, 뭐 결국에는 팀이 해체가 됐지만 실패를 했다기보단 진짜 소중한 경험을 가지고 각자의 이제 또 역량을 가져가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고 있으니, 앞으로 2, 3년 정도 뒤에는 또 이제 새로운 어떤 그 성장 곡선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이 스타트업 하나는 굉장히 다양한 개발 역량을 갖고 있었지만은 단순히 그 기술만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스타트업으로 성장하지 못했던 게 되는 거죠. 심지어 이렇게 드림팀이라고 개발 쪽 IT에 있어서는 드림팀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 팀도 그 역량 이상의 어떤 그 사업적인 뭔가 한 방이 없으면 사실은 성장하기가 힘들고 이렇게 와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거는 개발을 할 수 있는 뭔가, 개발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능 추가가 아니고 그 이상의 뭔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건 정말 성공하는 창업가라고 한다 그러면 그 생각과 행동에 모든 것에 다 이유를 담아놔야 됩니다. 거기서 가치를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성공적인 사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와 테슬라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일론 머스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건 굉장히 심오한 얘기예요. 왜냐면은 이 얘기는 생각보다 찾기가 좀 힘들 거고 아마 여러분이 스페이스X를 찾으면 그냥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를 보게 될 겁니다. 테슬라를 찾으면은 테슬라의 기업 가치를 보게 될 겁니다. 근데요, 테슬라나 스페이스X를 만든 일론 머스크는 그렇게까지 생각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본인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에 다 이유가 있고 거기에서 가치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물론 그 기본 성향이 워낙 개또라이라 그래서 저도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친해지고 싶진 않은 사람이지만 그렇지만 그 개또라이 같은 생각과 행동에는 모두가 이유가 있고 그 본질을 여러분이 만약에 짚어낼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아마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사업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공부해 보세요. 이것도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 번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기업의 성장 곡선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창업가 본인이 어떤 식으로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대기업으로 이런 대규모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이제 그 마인드, 그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인사이트를 여러분이 조금 더 가져갔으면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교훈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에 어떤 식으로든 가치를 담을 수 있다면 정말 여러분은 투자자나 평가위원들 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존경받는 창업가가 될 수가 있다. 그렇지만 솔직히 이거를 채널 M&A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얘기를 하자 그러면 뭐 저보다 역량이 더 뛰어난 누군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어쨌든 대한민국 창업교육의 아버지라고 불릴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자부를 합니다마는 이거는 정말 상담이 아니라 교육으로도 가르치기가 어렵고 지금도 계속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 가치를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저도 가지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저 스스로도 성장을 하면서 계속 가르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가르치거나 누구한테 배우기는 어렵지만은 스스로 계속 고찰을 하면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건 항상 집중하고 그 안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 이거를 한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그냥 남겨놓을게요. 좀 여운을 남겨놓고 과연 나는 제대로 집중을 하고 있고 제대로 선택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라고, 여기서 제가 제가 말하고자 하는 진짜 의미를 아무리 열심히 얘기를 한다 그래도 분명 또 다르게 알아듣고 당신 얘기한 대로 해왔다라고 이제 엄한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요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나실 때 M&A 블로그도 가끔 찾아와 주시고요. 이벤터스 창업가에 기대해 주시고, 창업 컨설팅 혹시라도 생각하시는 분들 있다면은 QR코드 찍고 와서 한번 여러분에게 원하는 한번 그런 상품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얘기에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고요. 이상 채널 M&A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